첫날이면 15일날 수업 한 번도 할 수 있고. 깜깜한데? 아니, 깜깜할까? 16일부터 좀 깜깜할 게 없겠다. 7일, 14일, 토요일날 두 번에 나가. 16일서부터는 15일날, 일요일날 한 번 더 하던가. 일요일날 나올 수 있어? 네. 그런데, 그래, 되지. 알았어. 부담 없이 해야지. 어우씨. 나는 12일 때 그때인 줄 알았네. 또 처먹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미쳐버리겠네, 진짜. 좋아, 먹고 있어. 벌려놓고 시작을 하면 토의와 토론 합법 이거 어쨌든 현재 출제 빈도 합법 그 지문 출제 빈도는 1등이 토의와 토론 인거 뭐 이겠지 뭐 방금 그렇지 않겠어? 왜 나만 또 신나시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어떤 합법의 최고봉이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말을 할 때 가장 문명화된 양식이고 인간 사이의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지만 결정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글쎄 어떡하지. 참 걱정이다. 야. 일단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저 토의와 토론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뭔가 중요한 사항이 뭐든지 결정이 나고 이 결정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문명의 어떤 전개 양상이 완전히 보여지고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토의와 토론은 핵심이에요. 결정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건 동물과 다르게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뭐 있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거 하나도 결정을 해야 돼. 분식집을 들어가도 이거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 나를 거기서 이제 토의가 있었던 거야. 아,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 사와서 욕을 처먹는 거지. 봐, 잘못된 결정은 욕을 처먹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하기냐 이거지. 아, 이해됐냐고? 그러니까 이 토의와 토론은 인간의 진행은 인간이 어떤 문명이 발전시킨 합법 중 가장 최고봉에 있기 때문에 가장 출제 빈도가 뭐할 수밖에 없다. 높을 수밖에 없는 패턴인 겁니다. 정리된가?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할 때도 심지어 뭐 가장 바람직한 양상을 그걸로 보잖아요. 뭐 미리 후보를 치자면 안 되고 다른 걸 보면 안 되고 왜 다른 걸 보면 안 돼? 씨발 생긴 걸 보고 찍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욕먹자. 토의와 토론을 딱 지켜본 다음에 투표를 해라. 이 뭐 대통령 하나를 뽑는 것도 저걸 통해서 수행해라. 이게 어떤 문명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문의 출제 빈도는 가장 높을 수밖에 이제 없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토의와 토론을 먼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토의와 토론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문제는 뭐냐? 이게 초딩 때부터 시도가 됐다는 거예요. 니네한테. 토의는 나고 토의는 왜요? 토의 이러고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에 말도 잘 듣고 귀여웠던 새끼들이 공부도 전화기 열심히 했던 새끼들이 17년이 가더라고 토의와 토론이 지금 와서 보자 그러면 이 뭐야 듣고 그때 그냥 무슨 넘어가 버린 거지 내가 뭔가 이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내가 머릿속에 넣고 내 유전자에 넣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끝이야. 밀어두고 왔는데 헷갈려도 밀어두자 이러고 왔는데
안 된다 이거죠. 수능에서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분되는 마지막 지점이 왔으니까 한 번은 니네 인생에서 이제 한 번은 이거 두 개를 확실하게 유전자에서 이제 갈라 넣어야만 되는 건데 지금 그 시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고3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뭐 지금 수능 공부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끝을 낼 수 있으면 뭐 끝을 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들 다 아는 고3 때 가서 해봐. 보는 리가 있겠어요. 고1 때 해서 모의고사도 잘 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해했죠?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토의와 토론을 구별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구별하는 지점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토의는 이렇고 토론은 이래요. 이렇게 또 나열식으로 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선명하게 대조를 해서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점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나를 한번 논리적으로 연결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때 토의와 토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목적의 차이입니다. 목적의 차이. 해도 돼? 네. 토의의 목적은 뭐야? 이거야. 토의의 목적은 결정, 당사자 간 결정이야. 그러니까 당사자 간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거야. 토의와 토론의 공통적인 출발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뭔가 병리 현상이 생기는 거야. 왜 이래? 네. 그렇지. 네. 쉽게 말하면 니네 학교에 있는데 니네 학교에 매일 밤마다 고양이 500마리가 넘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을 막 다 긁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무슨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뭐 수업도 안 되고 난리가 나게 생긴 거란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거에서부터 지금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대통령이 없다면 무슨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문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돼? 네. 고령화가 왜 문제야? 애 안 낳고 자꾸만 사람들, 국민이 늙어만 가면 생산성이 뭐예요? 떨어지다 보면 국부가 증대되지 않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내가 가난해질지 잘 모르겠지만 나도 가난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괄해서 무슨 상황이라고 한다고 문제 상황이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쿼테이토스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이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토의와 토론을 하냐 이거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서 이 문제의 결정을 내야 된다. 해결책을 내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상황은 공통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지? 문제 상황을 공통으로 안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해결책이 서로가 뭐하냐면 다른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네. 사람이 제일 미치는 경우죠. 이게 문제 상황이 있어. 국배기한테 뭘 하나 사가줘야 될 것 같아. 의견이 달라요. 저기 가는 시커머니까 시커먼 커피를 사다 주자. 저희 가는 저기 겉은 시커먼도 속은 빨가니까 빨간 걸 부딪히는 복숭아를 사다 주자. 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지금 뭐하는 상태? 갈라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통점은 이런데 대립점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무슨 책이 서로 다르다. 해결책이 다시 말해 생각이 서로 뭐하는 상태? 다른 상태. 이것을 토론과 토의의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네. 자, 거기까지 그런 공통의 전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토의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공동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해도 되지? 네. 합의를 끌어내는 이 합의의 결정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의는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모, 토의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토의는 모여서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해결책은 뭐냐 이거야. 네 해결책은 이거야. 그래? 그럼 이걸 조정해서 이런 해결책은 어떨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결책이 서로 달랐지만 나중에는 한 길에 하나가 되리야. 한 길에 하나가 되리.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런 과정을 토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는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과정인 거죠. 아주 피스풀한 형태란 말이에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은 좋은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한번 마련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모이는 것을 토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학교 회의하는 것은 바로 뭐야? 토의를 하는 거죠. 어떤 학교 문제에 대해서 너가 발표를 한 다음에 끝끝내는 하나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돼요? 네. 그리고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토의는 끝이 나지를
그렇습니다. 에버레스팅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의 회의를 계속해 나가야만 해결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네.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끝장 토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끝장 토론은 있어요. 왜? 끝장이라는 건 개념은 뭐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우리가 하나로 모여보자는 거잖아. 모아보자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게 끝장이라는 개념을 쓴다면 끝장 토의라는 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토론은 뭐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각자가 목적이 바람직한 해결책,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자가 아니라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네 얘기하고 너는 네 얘기해라. 그리고 서로 이 합의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얘는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당사자 간에 뭐가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 양보가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스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 네. 토론은 안 돼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내 얘기를 주장하고 저 사람 얘기에 대해서 무슨 논을 수행해가면서 반론을 수행해가면서 시간 안 해도 돼? 네. 그걸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내가 내 얘기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이야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게 토론에서 제일 없어야 될 자세예요. 막 토론합시다! 중얼중얼 됐어. 저쪽에서 중얼중얼 되니까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데요. 이게 토론에서 가장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토론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대단히 전투적이고 싸움을 하자고 보이는 형태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분 토론은 맞지만 뭐는 없어요. 끝장 토론은 없어요. 끝장이라는 건 토의에 해당해야 맞는 개념이고 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동안에 너는 네 말하고 너는 네 말해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지. 내 말 돼? 네. 그래서 토론의 목적은 뭐냐? 자기 주장의 유지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일 뿐이다. 해도 됩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영원한 수평선인 거고 토의는 저렇게 모아지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건 양보가 불가합니다. 설사 내 얘기가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도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요 지점을 버려야 돼. 도덕이 아니야, 그거는! 잠깐만, 이해 돼? 네. 도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 얘기가 틀리면 수긍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아니요. 토론 자체를 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토론이 아니라 무슨 의견이 되버려요. 토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됐냐? 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끝끝내는 양보와 조정을 거쳐가면서 무슨 자들이 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끝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토론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전투적인 행위라니까. 자, 이것만 생각해. 끝끝내면 다 버려. 토론은 끝까지 싸우는 거. 토의는 뭐 하는 거? 양보하면서 해결책을 내놓는 거. 천천히. 토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 토론은 끝까지 싸우는 것. 이렇게 개념을 완전히 수정하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됐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나와야 돼. 문제 상황에 대한 무슨 책을 모색하고자.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거 나왔으니까 끝끝내는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건 당사자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양보, 조정이 필수가 되겠죠. 이해되냐? 네. 근데 얘는 양보 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결정의 제3자가 필요해요. 이해돼? 네. 청중, 내심원 이런 평결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은 쉬우죠. 저 새끼 저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듣는 너희들이 무슨 정을 해주는 거고 결정을 해주는 거고 토의는 실체입니다. 둘 간에 어찌됐든 무슨 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해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런 맥락에 서니까 사회자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집니다. 구별이 되게 되죠. 사회자의 힘이 어디가 더 세겠냐? 여기죠. 왜죠? 조정을 해야 되니까.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될 때는 어떤 권위를 가진 제3자가 무슨 점을 들어가야 될 거야. 조정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학교 회의하다가 안 되는 거야.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토의는 이럴 수가 있어요. 봐봐. 자, 김씨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군요. 자, 이 씨 말씀해 주세요. 아, 이런 말을 했군요.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도 뭘 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조정안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토의는 사회자의 힘이 막강합니다. 굉장히 막강합니다.
토의는 단순한 분모에서 객관적 진행을 넘어서 공부정한 진행을 넘어서 의견의 조정과 타협의 유도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런데 토론의 사회자는 힘이 없어요. 토론 사회자가 나서서 제 의견은요 이런 순간 그건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란 오로지 손석희처럼 해도 돼?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아 잠깐만 좀 감정이 과열됐어. 그러면 좀 자제하시고 자 안건은 다른 데로 넘어가죠. 이런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내 말 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한 진행이 끝이야. 토의의 사회자가 어떤 결정권까지 갖고 있다면 토론의 사회자는 진행권까지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네. 됐어. 그러면 이 마무리를 할 때 화법의 핵심이 뭐가 되겠느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천천히 논리적으로 따라왔어요. 목적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네. 목적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사회자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럼 말을 할 때 토의의 핵심은 뭐고 토론의 핵심은 뭐냐라는 게 됩니다. 정리돼요? 네. 뭐는 뭐냐? 이쪽은 주장과 반론을 수행하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장과 반론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으로 안 가고 싸움으로 안 가고 건전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한 무슨 거를 듣는다. 논거를 듣는다. 이해되니? 타당하면서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타당한 무슨 거를 듣는 능력이 논거를 듣는 능력이 토론에서 가장 핵심인 거지. 말 돼 지금? 네. 토의는 그게 아니야. 토의는 해도 되지? 네. 첫 번째가 협력적인 태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끝끝내는 대안을 내야 되니까 지나치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분위기가 온화하고 따뜻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말 돼? 네. 그 다음은 대안의 구체성. 대안의 구체성 이런 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요. 말하기에선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정난 상황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도 전체에서 토의를 벌여가지고 어떤 의견이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뭐 해줘야만 돼? 따라줘야만 되는 겁니다. 토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내 말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양보 이렇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신 때문에 토론 문화가 뿌리내리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토론과 토의가 반반씩 모여 있는데 섞여 있는데 실제로 성사에서의 토론이라는 건 굉장히 치열하고 각자 할 얘기하고 그냥 흩어지는 거야. 대신에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제3자한테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네. 그래서 토의는 어떤 사항이 결정나면 이 결정사항에 대한 무슨 의무를 지닌다. 준수 의무를 지닌다. 내 말 되겠냐 지금? 네. 됐어요. 요렇게 구별을 하는데 토론 토의가 구별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야. 목적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토론과 토의의 목적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도 돼? 끝끝내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정리되겠어? 그게 아니라 그건 토의고 토론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나오면 끝나는 패턴이다. 여기서 개념을 바꿔나가면 나머지들이 연세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됐어?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 토의의 유형과 토론의 유형을 봐야 되는데 해도 되냐? 네. 이 유형 개념을 갈 때는 토의 유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토론 유형은 시험에 반영이 됐어요. 때문에 토론 유형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냐? 네. 페이지가 어디냐면 먼저 토의의 유형부터 봐드리면 지금 그 59, 60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주목 봐. 59, 60은 여기 지금 다 쓴 거야. 이 토의 파트에. 아마 되지? 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어? 토의의 유형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미리 하려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62페이지, 63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 밑에 쓴 거예요. 토론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64페이지에 나오면 토론에 무슨 형이 나와요? 유형. 유형이 다시 나온단 말이야. 나 됐지? 네. 좋아. 그렇게 이해했으면서 61페이지로 와. 토의의 유형갑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표도 만들어 놨고, 뭐 이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심포지움, 패널 토이, 회의, 원탁 토이, 세미나, 컬러키언. 어우, 존나 있어 보이는데? 이겁니다.
있는 건 맞습니다. 있어 보이는 건 맞는데 해도 되냐? 네. 이 화법 유형에서 토의의 유형이 직접적으로 문제에 반영된다면 난 내신밖에는 없어. 시험 문제를 내가 항상 직접적으로 보는 건 그게 국어 시험 문제가 되느냐인데 해도 돼? 네. 내신에서 가능하지. 외우기 시험이니까 어떤 지문 주고 이 토의의 유형이 뭐냐 1. 콜로키엄 뭐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수능은 그런 문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 돼? 네.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그럴 건 없어. 근데 토론은 그게 이용이 됐다는 거야. 5월달 예비수능 1번이 첫 번째 지문이 다음은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라고 해서 유형을 확실히 보였고 토론의 유형을 정해서 줬고 동의해? 네. 두 번째는 뭐냐? 그 토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식 토론의 특성인 확인 질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의 유형은 5월달에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빨리 가론을 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시작할 게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은 자 그거 봐봐야 아무 생각 없어. 일로 와.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되겠지? 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통일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됐니? 네. 통일 후 한국에 대해서 주제를 잡은 겁니다. 됐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 김 박사씨, 경제 전문가 이 박사씨, 사회 문화 전문가 오 박사씨, 언어 전문가 윤 박사씨 따로따로 모시는 겁니다. 정답은 됩니까? 네. 주제는 대주제. 주제는 대주제. 대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 초빙해요. 해도 되냐? 네. 각자 얘기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게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필요하고 분야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심포지엄은 호텔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3박 4일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되겠어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여러분이 대학생에서 심포지엄을 연다 그러면 한 3박 4일 동안 프랭카드 걸고 각 전문가들 모셔다가 며칠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해했어? 네. 이 심포지엄과 가장 비슷한 게 세미나예요. 해도 됩니까? 이제 신세로 가는 거야, 신세. 세미나로 갑니다. 해도 되지? 네. 봅니다. 통일 후 언어 동질화에 관하여 주제를 이렇게 잡습니다. 주제가 대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무슨 주제죠? 소주제죠. 네. 말 됐냐? 네. 네. 통일 후 한국이 아니라 통일 후 그중 언어 동질화 문제에 관해서만 이제 뭔가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이거에 관해서 연구자 1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달라요. 전문가하고 무슨요? 연구자. 이건 아무나 못해. 반드시 김 교수, 이 교수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건 뭐냐?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세미나는 통일호 언어동질화 문제에 관한 건데 이번 기저발제는 도훈이 네가 하자. 그럼 도훈이 네가 그걸 그때 받아서 무슨 걸 하기 시작하면 돼.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돼. 이거 이해되겠어? 네. 그게 바로 연구자 개념이에요. 연구자 1인이 나와서 무슨 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해도 되냐 지금? 네. 네. 다시 청중과 무슨 응답을 하는 거야. 질의응답을 하는 거야. 이게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해도 되지. 네. 하는 저런 토의 형태로 많이 학술 토의로 많이 하는 게 심포지엄이 아니라 뭘 많이 한다 이거지. 세미나를 많이 한다. 그래서 과세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냐? 네. 됐어. 그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장을 봅니다. 심포지엄 토의 문제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소주제별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청중과 뭐하는 방식?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도 되지? 네. 왜 이래 대답이 없어? 해도 되지? 네. 근데 얘들 사이는 의견 교환이 불가능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는 정치 전문가, 얘는 경제 전문가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형태인 거죠. 됐어? 그 다음 세미나로 내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연구자가 학술 논문을 발표한 뒤에 자 연구자가 학술 논문을 발표한 뒤에 참석자와 질의응답하는 무슨 유형? 토의 유형이다. 해도 됐어? 네. 왜 이래 정말. 됐어? 네. 그 다음이야 심세콜이야. 같이 배워. 그래 가도 되죠? 네. 자 이거 같아요. 토의로 어느 동질화에 관하여. 그럼 주제는 무슨 주제다 역시? 소주제야. 그렇지? 네. 여기에 대해서 단 연구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전문가가 나오는 거야. 전문가 1인이 나온다. 됐니? 네. 전문가 1인이 나와서 발표하고 그렇죠. 청중과 역시 무슨 응답을 한다. 질의응답을 한다. 요게 심세콜리아에서 이 세 가지를 묶을게. 해도 되죠? 네. 이건 학술 토의라고. 학술. 여러분들한테 별 의미가 없는 패턴이에요. 해도 되냐? 네. 그래서 심세콜을 묶어서 요렇게 지금 각 영역별로 주었던 차이점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가면 이제 학술 토의가 아니라 나머지 패널 토의, 회의, 원탁 토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갖다 묶을 게 회의와 원탁 토의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와 원탁 토의를 갖다 묻습니다. 회의, 그 다음에 원탁 토의를 갖다 묶으면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 회의, 그 토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슨 책을 모색해보자는 거지.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그 토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되냐? 그리고 일반 토의죠. 일반적인 토의란 말이야. 그럼 회의와 원탁 토의의 차이는 뭐냐? 회의는 얘네 학급 회의 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엄격한 무슨 식이 있잖아. 형식이 있지. 1. 계획 선언. 2. 뭐 경과 보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의돼요? 네. 네. 얘는 엄격한 규칙하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말 됐어? 네. 원탁 토의 문자 그대로 그거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야 모여봐. 앉아봐. 일단 뭐 좀 먹고 자 새우깡 씹어가면서 문자가 프리하게 뭐라 하는 거야. 토의를 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놓는 건 같은데 회의에 비해서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를 하는 형태가 원탁 회의다. 이렇게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프린트 본다. 회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 이거죠. 이겁니다. 그렇죠? 됐니? 네. 목적으로 하는 토의 유형으로 개회선언, 개회사, 지난회의에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경과보고, 안건처리, 결정사항 낭독, 폐회의 비교적 엄격한 절차를 가진다. 이거고요. 됐니? 네. 일사부전의 원칙은 사회 시간에 알면 되는 거고 여기서 굳이 얘기할 거는 없고요. 됐죠? 네. 이에 반해서 원탁 토의란 둥근 탁자에 지금 누가 묻더라. 지금 꼭 둥근 탁자여야 합니까? 니길이 뽕이고요. 그냥 아무나 앉아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는 토의 유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좀 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패널 토의에 대해서 따로 항목을 만드세요. 해도 되니? 네. 패널 토의입니다. 왜 이러지 마. 해도 되지? 네. 패널 토의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토론식 토의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텔레비만 키면 보고 있는 무슨 밤샘 토론. 그 말 돼, 지금? 네. 밤샘 토론. 또 뭐냐? 100분 토론. 이런 게 전부 무슨 토입니까? 패널 토입니다. 읽어볼게요. 가도 됩니까? 네.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정말 아른대고 자빠졌네. 입장이 다른. 해도 되지? 네. 3명 내지 6명.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6명. 3명 내지 6명의 전문가가 토의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토론과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조금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해도 돼? 네. 본격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를 부드럽게 해봅시다. 이렇게 모이는 토이기 때문에, 토론이기 때문에 무슨 식 토이라고 한다. 토론식 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 가도 되겠어요? 네. 어떤 공통의 문제가 있어. A팀, B팀을 정하는 거야. 여당팀, 야당팀이 돼. 왜 이래? 여당팀, 야당팀이 되는 거지. 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뭐 3명, 3명, 2명, 2명. 그래서 뭐 배분토론 보면은 여당 쪽 2명, 야당 쪽 2명 이지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A팀, B팀이 있는 거. 되냐? 네. 주고받는 겁니다, 말은.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그랬잖아. 문자 그대로 너희들이 딱 그 생각하면 된다. 몇 분 토론? 100분 토론 딱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 말 돼? 네. 그래서 TV에서 보고 보면 100분 토론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게 정확히 말하면 패널 토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됐지? 됐어.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현재 토의 지문은 얘입니다, 얘. 거의 수능 지문에는 회의나 무슨 토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원탁 토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신형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건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토론의 종류는 좀 제가 이해하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요? 됩니까? 네.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한 2개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토론의 종류가 할 때 토론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토론이 있고요. 중개념이야. 또 하나는 학술 토론이 있습니다. 학습 토론이죠. 정확하게 학습 토론. 60 몇 페이지죠? 아까 4페이지였지. 맞지? 네, 교육 토론. 참 미안하다. 교육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부터 갈라드리면 해도 되냐? 네. 일반 토론. 결정으로 그거.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국회에서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는 거, 그런 토론을 일반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교육 토론은 뭐냐? 학교에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오늘은 토론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다. 정해줍니다. 자, 봐요. 정해줍니다. 도훈이 너는 생각이 그게 아니야. 너는 원래 문재인 편인데 너는 박근혜야. 정해줍니다. 지은이 너는 박근혜야. 이렇게 정해줍니다. 지금 내 말 됩니까? 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위한 토론이, 토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토론이 교육 토론이란 말이야. 이해돼? 네. 여러분들이 니들이 언제 학교에서 토론을 해? 선생님이 지금 뭘 지정해줘야 하기 시작을 하지. 간두자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래도 되지? 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원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이 원래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반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학교에서 무슨 목적으로 토론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해됐어? 네. 토론회를 가식으로 꾸미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토론 교육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꾸며서 하는 건 교육 토론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너희들의 수능에서 나왔던 토론 지문은 뭐예요? 이건 하나도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식 토론이 나왔다. 교육 토론.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이런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찬성 1, 찬성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말 되냐 지금? 네. 네, 전부 교육 토론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네. 이 지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일반 토론 들어가게 되면은 그저 문자 그대로 그거잖아요. 뭐 법적 토론, 선거 토론, 의회 토론 등 논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중. 법정에서는 누구예요? 판사, 배심원. 선거에서는 유권자. 뭐 이래? 그렇지. 의회에서는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토론자이기도 합니다만 그 토론을 듣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제 그 결정 주체가 되는 거지. 말 돼? 네. 그러니까 니네는 흔히 생각하는 토론이 일반 토론인데 이건 지문으로 출제나온 게 없어요. 니네한테 검사, 변호사 이렇게 못 줘요. 큰일 나, 난리 나요. 그런데 수능에 그럼 정치가 끼어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절대로 토론 그 지문을 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비문학집에서도 인문 나오는데 현대에서 쟁점되는 건 안 나오는 거야. 맨날 완양형으로 가고 시발주저 해결로 가고 이지랄 하는 거고. 가만히 있나 지금. 사회 지문이 그나마 시사성이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을 줄 수는 없어. 이해돼? 네. 그러니까 맨날 만만한 거, 경제 뭐 설명하는 거.
정치 이론은 이런 게 있다고 설명하는 거. 이런 식밖에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르겠어. 언감생신이야. 프랑스에 가면 혹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토론이 나오지가 않고 나오는 토론 지문은 전부 다 무슨 토론? 교육 토론. 토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직된 가짜 토론이 지문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되겠어요? 네. 이 교육 토론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능 문제가 반영이 되는 거죠. 가도 됩니까? 네. 첫 번째가 고전 토론, 전통적 토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고전 토론. 문자가 고전 토론이라는 거죠. 토론의 오리지널. 교육 토론의 오리지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도 돼? 네. 예. 읽어도 이해될 겁니다. 찬성 측과 그 전에 중간에 교육적 목적에 따라 논제가 선정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토론회를 조직한 거지 실제 토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냐? 네. 청중을 대상으로 토론한다. 이건 토론의 연한 목적이니까 그대로 가. 그런데 그중 고전 전통적 토론이란 뭐냐?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2명씩 구성되어 번갈아 가며 입론과 반론을 한다. 됐지? 찬성 측과 반대 측 발언이 끝나면 대심원 또는 청중이 넌 잘했어, 넌 못했어 라고 무슨결을 하게 된다. 평결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냐? 네. 자, 그러면 고전 토론 갑시다. A와 뒤집힌 A입니다. 찬성과 뭐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예요. 이래. 그렇죠? 네. 찬성과 반대가 나와서 각각 2명씩 구성돼서 번갈아 가면서 입론과 무슨 논을 한다.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입론을 한번 합니다. 2명 나와요. 2명 됐습니까? 네. A2 뒤집힌 A2야. 입론 하나 합니다. 반론합니다. 해도 됩니까? 네. 입론합니다. 여기서 무슨 논을 합니까? 반론합니다. 끝이라니까요. 그러고 자기들은 자기가 할 말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각각 입론 한 번, 무슨 논 한 번 하는 거예요. 반론 한 번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도 없어요. 서로 간에 질문하는 거, 띠. 서로 간에 말 못해요. 자, 연극을 꾸며봅시다. 지금 전통 토론을 할 거야. 이거 둘이 한 편이고 니네 둘이 한 편이야. 서로 정의 역할을. 도훈이가 입론했어? 내 말 돼 지금? 두건이가 입론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선이가 반론을 하는 거야. 다시 다시 지은이가 무슨 논을 하는 거야? 입론을 하는 거야. 그럼 네가 무슨 논을 하는 거야? 반론하는 거야. 서로 간에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 각자 청중을 대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끝나는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근데 바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 간의 어떤 교류가, 어떤 의견 교환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 할 말만 하는 거니까 조금 이게 좀 뭔가 좀 약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해돼? 네. 그래서 얘를 발전시킨 형태가 바로 지문으로 나왔던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거예요. 해도 돼? 네. 반대 신문식 토론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확인 질문식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 신문이 곧 확인 질문이고 확인 질문이 곧 무슨 신문이야? 반대 신문입니다. 그러면 됐냐? 네. 신문이 뭐야? 문이니까 물음이죠.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신이니까 뭔가를 알아내고 캐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거든. 질문을 던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도 돼? 네. 오케이. 팀으로 가게 되면 A팀 2명, 뒤집힌 A팀 2명 맞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아요. 왜 이래? 해도 됩니까? 네. 뽕. 그러면 A에서 먼저 입론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에서 얘한테 뭘 할 수 있느냐? 반대 신문 또는 확인 질문을 합니다. 확인 질문을 한다고. 그럼 확인 질문이 뭐냐? 확인 질문이라는 것은 1. 말의 형태는 질문이야. 뭐뭐 아닙니까? 뭐뭐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되겠어? 네. 그래서 말의 끝은 질문 형식으로 말을 하는데 질문이 이런 게 아니야. 저기 작년도에 누가 죽었나요? 정말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야,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형식은 뭘 끝났어요. 질문은 끝났지만 사실은 이건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뭐 하는 거잖아. 공격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론을 듣지? 요 반론 측에서 확인 질문을 하는데 확인 질문이란 말은 질문 형식으로 하되 상대방의 무슨적 허점을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네. 말의 내용은 굉장히 가시가 돋쳐있는 말인 거죠. 해도 됐지? 네. 자, 입론합니다. 좋아, 입론합니다. 해도 됩니까? 네. 입론합니다. 해도 돼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목도는 하지 말으실 거고 이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자 놓은 걸 들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네. 그거 놓은 거 목도 하지 말으실 거고 그러실 건데 이게 또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에 이 뿌띠 젤리, 뭐 워터 젤리 100을 드시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다는 거야. 야, 이걸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냐? 오케이. 말은 뭐의 형식이지? 질문의 형식이지만 그게 무슨 질문을 한 거야? 반대 질문을 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네. 또는 이겁니다. 너 이게 영양가가 충분하다 그랬지? 네. 영양적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논 거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한 거잖아. 질문의 형식으로 공격을 한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네. 이거 왜 샀니? 쌌어요. 야, 아무리 싸도 5,000원이 싼 거냐?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반대 질문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네. 됐어. 그러니까 확인 질문을 잘 하려면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 중에서 논리적 무슨점을 찾아서, 허점을 찾아서, 그걸 막 까대는 게 아니라, 뭐의 형식으로, 질문의 형식으로 청중들이 느끼게끔 만들어가는 것을 반대 질문식 토론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럼 됐지? 네. 그럼 이제 이쪽에서 또 입론을 합니다. A2 쪽에서 입론을 하면, 다시 이번에는 이쪽에서 무슨 질문이 또 들어오는 거죠. 확인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냐? 네. 됐어요. 자, 프린트 읽어본다. 반대 질문식 토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 측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하며 상대 측 주장의 무슨성을 밝힌다. 불합리성을 밝히려고 한다. 해도 되지? 그 지점에서 고전적 토론인데 거기에서 상대 토론자에 대한 무슨 신문을 추가하는 형태다. 반대 신문을 추가하는 형태라는 거야. 그 말 돼? 네. 그러니까 상호간의 어떤 질문과 응답이라는 형태가 존재하는 토론이 되는 것이죠. 됐지? 네. 세 번째가 말이 좀 야리꾸리합니다만 방법이 없어. 그게 제목이라고 어쩔 수가 없어. 카포포식 토론이라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이해를 빨리 시킬 수 있냐인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라요. 칼포퍼를 아예 알아버리라고. EBS 지문에도 자료 나오는데 칼포퍼는 비교적 현대 철학자, 20세기 철학자인데 해도 돼? 네. 칼포퍼라는 사람의 철학 사상을 한마디로 줄이면 반론 가능성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막시즘 때문에 나온 건데 오케이? 어떤 사람이 완벽한 이론 체계를 주장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리 와 거기 되지. 네. 내 손 좀 그려. 이쪽 애들은 내 손 좀 그려요. 얘들은 내 손바닥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는 관점의 동물이거든. 그러면 돼? 네. 인간은 전지전능하게 우리는 뒤에 눈이 없지 않아요. 뒤에 눈이 없잖아요. 올빼미보다 더 못한 놈들이야 이게. 올빼미보다 더. 현대 논술 시험이 얘에 기초한 거야. 이건 맥락이 달라요. 반론 가능성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니네 세대가 그래 뭐 세상 뭐 보기 나름이지 뭐 이런 게 마치 니네가 스스로 타독한 것 같지만 아니야. 칼 포퍼라는 사람에서 이 말은 정식화된 거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적 체계는 다 뭐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반론이 뭐야? 이게 되겠어? 네. 돼? 왜? 원칙적으로 우리는 각도의 삶을 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이론책을 주장하려고 해도 보지 못한 질이 꼭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이 점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죽여라, 씨. 이게 또 칼포퍼가 한 얘기입니다. 해도 되냐? 네. 이 지구상에 있는 오리는 전부 하얗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거죠, 도훈이한테. 네가 이 지구상에 있는 오리 전부 봤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이거 이해됩니까? 말 돼요? 네. 반론 가능성의 철학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성급한 일반인 거야. 우리는 몇몇 개 되지 않는 샘플을 가지고 일반성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지. 아이, 시장 안 해 말 됐어. 네. 그랬 현대 논술 시험의 맥락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논술, 죽을래? 논술 시험에는 무조건 끼게 돼 있어. 요약, 비교, 논증, 반론은 무조건 끼워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건데, right? 그 반론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반론은 내가 꼭 허점을 잡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반론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의 이론도 그 반대 사례를 대면 무슨 논이 되는 거지. 반론이 돼버리는 거죠. 돼요? 네. 근데 이 반론 가능성 체제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이런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제가 오리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합심 단결해서 전 세계에 있는 오리를 한꺼번에 딱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한다. 왜 지금은 IT가 통신 이런 게 발달해야 가능할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누가 안 돼. 우리는 무슨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야. 그 순간에 모았다고 칩시다. 자, 그때 태어난 오리가 까맣다면 어떻게 하냐? 시간적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 세상에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네. 그 지점을 반론 가능성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칼포퍼야. 됐지? 네. 와! 그 사람 이름을 땄어! 그럼 뭐겠구나? 아, 얘는 입론보다 뭘 더 중시하는 거야? 반론을 중시하는 거야. 해도 돼? 그래서 얘는 A팀 3명, 반대 A팀 3명이 나온다. 해도 되냐? 네. 3명이 나와서 입론은 각 한 번만 한다. 반론을 각 몇 번 한다? 2번 한다. 됩니까? 네. 이게 칼포프식 토론이에요. 됐죠? 네. 좋습니다. 그 점에서 칼포프 토론을 읽으면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3명씩 구성되어 각 팀이 한 번의 입론과 두 번의 무슨 논을 한다? 반론을 한다. 그때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발언마다 뭐를 할 수 있다? 질문을 하는 방식. 해도 되냐 지금? 네. 그러니까 요들 사이에 다시 무슨 응답이 가능한 문제야. 질의응답이 가능한 문제죠. 해도 되죠? 그러니까 무슨식 토론하고 같은 느낌일 거냐면 반신토하고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치? 다만 명수가 2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된다? 3명이 된다. 됐어? 5월달 예비수능 세게 왔어요. 5월달 예비수능이면 고등학교 작년 고등학교 2학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시험 본 놈들이란 말이야. 들어? 그 녀석들은 토론 토의를 이렇게 학법 교과서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그냥 토론을 내놔도 한데 처음부터 무슨식 토론을 해가지고 반대식문식 토론을 해갖고 첫 문제가 이걸로 세게 왔단 말이야. 그리고서 무슨 질문을 유도해보는 확인 질문을 아는 유도해보는 방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꼭 또 찾아줘야 돼. 이것들은 아무튼 문제 같이 풀었는데도 봐!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자꾸 넣고 해도 되지? 네. 쭉쭉 가서 5월 예비수능 수익 문제 27 27쪽밖에 없어. 그렇죠? 가장 좋은 건 27쪽 문제일 겁니다. 말하기 문제 있을 겁니다. 해도 되냐? 네. 26, 27쪽 가세요. 26, 27. 다음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무슨 신문식 토론이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5월 예비수능 B형이었어. 그러니까 5월 달에 처음으로 A, B형 문제가 갈라져서 나왔는데 화법이 니들도 알다시피 시험지 제일 첫 번째잖아. 그리고 1번에 이 글이 나온 거야. 반대 신문식 토론이. 이해되겠어?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가면 3번 보라고. 3번 보면 A 부분을 참고할 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럼 쉽게 무슨 질문이다 이거지. 확인 질문이라는 거 같다. 이해됐어? 이 개념을 살려서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이 예비수능 볼 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3번이야. 화법에서는. 한 40% 갔어. 화법인데도. 이거 뭐냐면 대가리 답변하고 무슨 질문이라는 걸. 확인 질문이라는 문제를 처음 받았던 거죠. 이해돼? 네. 그 당시만 해도 애들한테 확인 질문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할게? 뭐에서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 머릿속에 확인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있어. 확인이 바로 무슨 신문이라니까. 반대? 신문이라니까. 뭘 확인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목적을 끼워넣으면 상대방 말의 논리적 허점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런 뜻인 거지. 이해되냐? 네. 그래서 그 개념이 안 들어있으면서 문제 혼동이 발생해서 가장 많이 틀렸었는데 발전한다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걸 굳이 뭐 칼포퍼식 토론 이런 말을 안 써도 토론자를 몇 명 내는 형태, 3명 내는 형태. 그러면 지문은 지문대로 모여질 거고 길어질 거고. 이해되겠어? 네. 또 한 번 했던 발언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문제가 꼬여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맥락에서 토론은 이 유형을 교육 토론 이건 필요 없어. 오히려 이 토론은 필요 없고 일반 토론은 필요 없고 이 교육 토론의 3가지 형태를 머릿속으로 탁탁탁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아셨습니까? 네. 끝이에요. 그러면은 화법에서 무슨 개념이라고 했다? 필수 개념이라고 했다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이쪽은 다 필기가 됐을 테니까 지우고 가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내신 시험이 끼어있지 않다면 수고했어. 수고한 거 없어. 그럼 미안해. 내가 수고해서 이 존나더라. 끼어있지 않다면 얘들과 내가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수능 국어를 한대. 그죠? 내년에 지금 겨울방학 됐다고 학원에서 내년 애들 막 광고 나가고 모으고 있잖아. 안 모아. 학원 문 닫는데 그러더니 좀 맞으더라. 모으고 있잖아. 모으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올해 1학년들 니네들 해보고 그랬지 않냐? 안 했어. 하다 말았어. 그러니까 니네도 해보고 요 아빠도 해보고 그랬잖아. 근데 저학년 애들이 대해서 내가 도저히 나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 이게 뭐 도대체 뭐 하는 애 새끼들인지 모르겠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논이 되면서 내년서부터는 내가 어떤 의견을 제출했어요. 무슨 의견을 제출했느냐? 고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모아서 나한테 맡기고 싶으면 서울대란 타이틀을 붙여라. 왜? 안양 지역에는 3가지 가능성이 있다. 4 정도 학교가 가능성이 있어요. 안양외고, 과천외고, 경기외고, 외고니까 시도 만성자도 한 가지 가지고 죽어요. 시골에서 나온다. 저 만점자 나오던 날 있잖아. 전국에 있는 모든 선발용 고등학교에서 저 기숙사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10시에 집합시켰잖아. 만점자 안 나온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정신교육 시키는 거. 얼마나 쪽팔리겠어. 지금 쪽팔린 것도 모르지 니네는. 그동안 즐거웠다. 나 울면서 집에 갈란다. 근데 그랬잖아. 그래서 좀 너희들한테 목적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대 반이라는 타이틀로 애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막 브로셔 만들고 난리가 났어. 돼? 그리고 안양외고 1학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뭐 그런 설명을 했나봐. 얘네 학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브로셔 들어가겠네. 애들 아마 예비 소집하는 날 들어가겠지. 유선이 너는 그런 거나 뭐 면접 받으면 그런 거나 애들한테 갖다 주지 씨방새야. 이해돼? 그랬더니 그게 성과가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부모들도 왜 고등학교 2학년은 그런 거 안 만드냐고. 뭐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한테 목적의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에 그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서울대반 뭐 연고대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재종반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목적의식이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술에 술 타든 물에 물 타든 흘러가는 거지 애새끼들이. 왜 이래 시동아 감독. 근데 그 학교 중심으로 그거 모아봤는데 내가 뭐냐 니들이 고1 때 이 수능 국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 접근에 여유롭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 입시 부족상 이해도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나랑 인연인지 악연인지 무슨 국어를 한 거라고. 수능 국어라는 공부를 이제 접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겠어? 그래서 지금 유선이 네가 끄덕끄덕한 거 그거. 지금 이제 뭔가 지금 민상이나 돈이는 그래도 또 몇 주 됐으니까. 그렇지? 깨달은 그거. 그러니까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것은 내신 국어라는 거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자기만의 우주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제도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해? 네.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뭐다 이거지. 지금 니네가 저거 풀 때 이발소 그 실전 문제를 풀 때와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패턴 차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을 몇 번 봤잖아요, 이제는. 수능 국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성은 이게 공통성인데 글, 문제, 답지 이게 공통성인데 동의돼? 네. 이 글이 정한 글이 나오느냐 정해지지 않은 글이 나오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정한 글이 나와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면 얘는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가 자식은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 하나 배웠는데 윤동주 씨의 이 구절이 이 뜻이래. 난 아무리 봐도 그 뜻 같지가 않아. 그렇지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겠어? 네. 왜 대답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글을 정해놓고 이 글에 대해서 저 답지에 나올 말을 센세이께서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미리 다 여기다 답지를 말해놓고 나중에 다시 뭐 하는 거거든. 확인하는 시험 형태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내가 부모들한테 국어 입시설 명의하면서 한 얘기야. 애들 너무 조지지 마라. 중학교 때는 이렇게 시험 봤다. 못할 애가 누가 있느냐 이거를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 어머님들 잘 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범위 정해놨지 거기에 대해서 다 답지 가르쳐줬지 그럼 뭐가 나오면 되는데 암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풀어서 애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 모의고사라고 하는 제도는 이것부터 근본부터가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글 자체를 보여주지 않은 거죠. 정해주지 않은 거죠. 돼?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안이 필요한데 이 상태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는 이 내신처럼 정해진 글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개의 글 중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냐. 말 돼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생님 스스로가 범위를 모아하는 거죠. 몇 개 정도 확대해보는 겁니다. 정리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 5편이 시험범위라면 수능은 한 100편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범위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식을 학교에서 전달하는 방식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5편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뭘 불러주는 것처럼 그 말 맞아요 지금? 네. 100편의 시로 양이 늘었을 뿐이지 수업을 전달하는 방식은 뭐하단 말이에요?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정말 틀려지나? 근데 뒤에 상태가 어떠냐는 거지. 시 5편도 못해갖고 징징내는 것들이 시가 100편을 하려고 하더니 얼마나 무거워 이게. 존나게 무겁기만 하는 거지 그냥.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또 그 패턴이 계속 루틴하게 못하니까. 반복되니까 재미도 없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범위는 임의로 확대된 거지 범위가 확대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그 글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야. 이해돼? 가장 위험한 방식이 수능 공부라는 거죠. 그러지를 말아라. 아예 범위를 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글 그대로 놔. 우리도 그냥 그 글은 뭐로 나온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무한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돼요? 대신에 수능은 뭐가 정해져 있다? 문제가 정해져 있다. 화법연에는 무슨 문제 나오고 작법에는 무슨 문제 나오고 비문학에는 무슨 문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냐? 그렇게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걸 문 뭐라고 부른다고? 형. 흔히 니네가 형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렇게 문제의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뭐도 정해져 있다. 풀형도 정해져 있다. 문제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 문제마다 풀어나가는 원리는 뭔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 수능은 이걸 먼저 익히란 말이야. 저학년 때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걸 먼저 익히고 해도 되지? 네. 이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싶어도 권위가 있는 것. 상황에 올라가서 무슨 뭘 가지고 중심에 놓고 이발소를 중심에 놓고 그런 범위를 좁혀가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이 EBS는 매년 바뀌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그 A형을 풀지만 그건 니네 수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왜? 니네들은 또 니네 무슨 뭐가 나올 테니까. 이발소가 나올 테니까. 말 되지? 그러니까 1, 2학년 때 수능 공부라는 것은 얘를 먼저 익히고 3학년 때 올라가서 얘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공부가 돼야 되는 패턴이거든. 정리돼? 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 문형과 투형 이걸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였단 말이지. 그렇지?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이름을 내가 내 교재로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한 거다. 매뉴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동의됐어? 그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영역별로 나눴는데 일단 1학년 때 글 자체나 개념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 풀어나가는 형태 자체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라고 글 자체가 단순한 장르가 무술법에서 화법에서 일단 그 매뉴얼 설명들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네. 장르화법 보면 그렇지 않냐. 지금도 봤지만 무슨 북한산에 뭐 케이블카 설치하자 아니면 청소년 건강이 어쩌고 관광이 어쩌고 맨 TV 뿌쩍 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지는 거고 비문학 문학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야. 그게 무지 어려워지죠. 양자역학도 나와요. 양자역학. 니네 그 어디 대학에 털라고 양자역학 책 한 권을 지대로 읽어본 적 있냐고. 시, 소설 다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 네. 글 자체가 길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를 소화하는데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글 자체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고 해도 돼? 지금은 내가 가져고 나가는 수업 패턴들을 익히는 데 중심을 두라는 거였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장문과 화법을 놓고 우리가 문형이라는 개념. 글은 맨날 바뀌지만 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문형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문형을 정하고 정한 문형마다 왜 답이 되는가는 원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야. 원소와 문어 관계이기 때문에 집합하면 맞고 원소와 집합 관계가 깨지면 뭐합니까? 지금 수업할 거지? 네. 원소와 집합어를 글과 답지로 주고 연결되는 건 맞는 번호고 이게 깨지면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에서 이 말에 뭐로 적절하다는 얘기는 이 말은 원소어인데 그 말이 무슨 어로 집합으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야. 이게 국어의 근본 원리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국어 시험 국어 능력이 뭡니까? 국어 시험 능력이 뭡니까? 그러면 원소어 줬을 때 무슨 어 찾기, 집합어 찾기, 집합어 줬을 때 무슨 어 찾기, 원소어 찾기. 이해돼? 네. 지금 문학 비문학에 가면 여기 한꺼풀 띄어서 이제 함수어를 이해해. 수학적으로 따지면 함수인데 그게 이제 언어화돼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문학 비문학에서 추가가 되는 거야. 읽기에서는. 돼? 네. 근데 근본 원리는 이 원소어가 무슨 어란 말이죠? 집합어란 말이야. 이게 근본 원리였고 이 근본 원리 외에 여러분들이 이 말과 이 말을 결합 지을 때 있어서 과정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돈이는 조금 이해했을 거고 그렇지? 미선이 나랑 시간 좀 한번 가져야 돼. 네. 그게 없으면 이제 수능 수업으로 이어져 갈 때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오늘은 다행이야. 오늘 굉장히 좀 나랑 인연이 좀 있는 거야. 오늘 와갖고 문형 설명하고 있는 또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도훈이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차라리 개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나랑 좀 시간을 갖고 내신 공부하면서 좀 가까워진 다음에 좀 그렇게 얼굴 튼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이렇게 개인적인 뭔가 좀 가져야 된다. 알겠어? 네.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 역차, 분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된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돼? 역차, 분절, 위치 이런 개념인 거고 마지막 하나가 각 영역마다 필요한 무엇들이거든.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이렇게 1년 공부한 1년이야. 1년이야. 요 장문학법 공부하면서 지금 저 유석이나 지은이나 같이 꼭 들어가야 될 거는 그 영역 자체에 대한 문제풀이도 다 하나씩 배워야 되겠지. 이해돼? 장문학법 반드시 띄어야 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공통적인 앞으로 얘는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대로 간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네. 거기에다가 특수성이 추가되는 것 뿐이거든.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지금 이해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위치 개념이라는 거 물었는데 대답 안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 얘기를 하고 싫어. 알겠어? 자, 그렇게 하느라고 일단 수고했어. 수고했고 원칙적으로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장문하고 화법하고 이런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이나 개념들을 적용해서 문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니네는 꼭 문제 연습할 때가 되면 시험이라고 나한테 들이민다는 거지. 뭐 하나 설명해놓자. 장문이가 끝나자마자 이제 문제 풀자! 그랬더니 시험인데요. 이지랄. 이게 중간고사였고. 화법 하나 끝내고 이제 문제 풀어라! 풀어야지! 그랬더니 기말고사인데요. 재학생 새끼들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야, 시험이라고 몇 줄을 잡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결정적일 때. 이론을 배우는데 그 이론을 뭐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꼭 무슨 때하고 겹친다는 거죠. 시험 때하고 겹친다. 이게 됩니까? 근데 뭐 방법은 없는 거고 지금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내신 현재 뭐 안 중요한 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할 건 좀 내신 해야 되니까 됐죠? 이걸 미뤄두겠습니다만은 내신 끝나고 오시면 패턴이 그렇게 갈 겁니다. 문학, 비문학, 다시 말해 읽기 보다 주요한 영역으로 국어를 넘기는데 수능국어를 넘기는데 알겠어? 장문하고 화법하고 그 기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나가고 확인하고 연습하는 기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올겨울 방학 때 목표가 국어 목표가 이해되겠어? 뭐냐면 내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문학과 2학년 문학 교과서까지 대비를 하는 패턴에서 문학 수업을 들어가고 이론적으로는 문학 수업을 들어가고 동의돼? 들어가면서 장문하고 화법은 문제를 배웠던 걸 적용해서 문제를 맞는 것 외에 그거를 빨리 푸는 거. 나중에 시험 볼 때 장문하고 화법은 10문제를 5분 내지 7분 내에 풀어야 돼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문법까지 20분에 끝나야지 문학 비문학에서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문학 비문학 같은 거는 시간이 많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시간이 몰리면서 생각들이 짧아지고 하는 집들이 부분화되면서 문제를 틀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연쇄되어 있는 거거든. 연쇄되어 있는 차원에서 장문하고 화법 같은 것들은 맞는 거 외에 이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맞는 거에도 초점을 한번 두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패턴으로 일단 겨울방학 생각을 하시고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하고 그 내신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잘못한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거 1시간 이렇게 2시간 그렇게 시간으로 정할 걸 괜히 오늘 내가 화법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 버렸는데 되겠어? 대신에 이렇게 하자고. 다음 주 토요일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됐지? 그 외에 오늘 지금 뭔가 필요했던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도 말했지만 시험 전에 나랑 한번 한 번 정도 수업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일요일이면 일요일날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도중 예를 들어 16일날 시작했는데 18일쯤이다 그러면 17일날 뭐 직보를 하는 방식 두 가지가 가능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됐냐? 그래서 어쨌든 시험 때까지 3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 패턴으로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되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시험 보면 나왔고 오늘 지금 보니까 보냈거든? 메밀고 필요하고 그것도 받았어? 못 받았어? 그것도 지금 저 국내에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가져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부터 다 같이 갖고 와. EBS하고 그 내리는 거하고 어차피 그냥 공부 시작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공부해가지고 결과물들 가지고 나랑 이게 3시간 동안 검토. 3시간 충분하겠다. 9시간이면 검토하는 패턴으로 시작을 하자고요. 문제를 풀어. 또 그것도 또 정해줘야 되지 또. 일단 EBS는 다 풀었지? 네. 내가 거기까지 풀어라 그랬잖아. 네. 무슨 안 풀었어요? 좀 개새 봐요 또 저거. 뭐부터 할래? EBS부터 할래? 그거부터 할래? 이거. 차라리 EBS를 안 해도 되지 않아? 네. 그건 정말 한번 지른다고 하면 되니까 차라리 그것부터 나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문제에 대해서도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 그 설명 부분 같은 것들은 좀 읽어보되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걸 읽을 필요가 없어. 야, 내가 늘상 하지만 시험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야, 이 새끼야? 지금 우리가 내신 얘기 했잖아. 그렇지? 네. 다시 1. 듣고 있어? 네. 정해진 글에 대해서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했어. 그게 그대로 답지라니까? 그리고 그거 그대로 답지 안 나면은 뭐, 전교생 모아서 촛불 들면 끝날 거 아니야? 내 말 되냐고? 자, 본질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해진 글에 대해서 가르쳐 놓은 것. 그걸 너희들이 적은 필기를 빨리 입수해. 그래서 녹음기 놓고 하는 거 아닌가? 시험 때 되면 얼마나 아쉬워지는 줄 알아? 어? 그럼 니들이 막 귀찮은 거 그거 넘기면서 이런 거 안 봐도 되고 뭐가 중요했는지 지금 다시 구별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 얘기를 다시 녹음으로 들으면 된다 그랬잖아. 몇 번을 쳐 얘기를 해. 제발 이 얘기도 웃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니까. 알겠냐고. 이거 입수해서 이걸 무리하게 외운다 뭐라고 생각하지 마. 그 필기된 노트를 10번만 읽겠다 마음을 먹어. 정말 10번 읽어? 10번 읽으면 적이 없잖아, 시방새야. 정말 이번에는 10번 정도 읽겠다 마음을 먹어. 되나마? 네. 그리고 문제가 좀 촘촘해야 돼. 절대 자습서 풀지 말고! 자습서 문제는 안 나! 네가 선생님 자습서에서 문제 내겠냐고! 몇 번도 얘기를 자습서 한번 문제 풀자. 지금 준 문제들은 자습서를 넘어서서 어찌됐든 뭐 기출문제든지 뭐든지 같은 글에 대해서 문제가 뭐해진 타이트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문제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하나의 글에 대해서 5문제를 확인하게 되면 듬성듬성인데 15개가 되면 당연히 뭐해질 수밖에 없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잖아. 이해하지? 그리고 언제나 내신의 결정은 그런 타이트한 엿 같은 문제 2문제거든. 일반적인 문제는 얘도 갖고 나도 맞아요.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좀 문제가 더러운데 하는 거 갖고 결정이 나는 거란 말이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니들이 지금 그걸 풀어도 틀릴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보기니 뭐니 해서 다 나한테 뭘 하란 말이지.
질문을 해. 그럼 질문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시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이 될 거고 소설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이 될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아, 좀 크게 보라. 그게 뭐냐? 재수생애들이 하는 공부인 거야. 글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 이 말 한마디만 하자. 해도 되지?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가르치는 거 1반하고 4반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5반하고 8반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다르지? 네. 그렇잖아. 문제가 뭐야? 수능에서 신경시 자기시 나왔대잖아. 시. 2번이나. 얼마나 영광이야? 그 자기가 풀어봤대요 집에서. 결과는 다 틀렸대요. 기자가 풀었대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게 뭐 변명 같습니다. 저는 그 시를 쓸 때 그 시의 의미를 3번 답지처럼 생각하고 쓴 적이 없는데 니들의 미신 중에 하나가 그래요. 학교 선생이나 출제자가 그 시에 대해서 한 말이 마치 그 작가의 말이냐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에 만만에 혹독해요. 무슨 말이냐? 그걸 내가 다시 설명하면 나는 그럴걸. 나머지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여도 드리옵니다. 어떤 슬픈 여자가 이별을 수용한다고? 웃기고 잡아내. 내가 생각하기에 이 구절은 야 나보기 역겨워서 간다는데 그럼 그걸 씨발 그 가만두겠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논조가 그런 어조가 아니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고래 이게 아니야. 나보기 역겨워 간다고? 아유 그냥 한번만 참아준다. 그래서 1년의 주제는 뭐냐면 해도 돼? 네. 네. 해도 되냐고? 네. 남자의 멸시에 대한 여자의 분노 됐습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글 다시 설명해주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한 얘기하고 어긋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내신학원에서 니네가 할 때 느끼는 경험인 거야. 설명 돼? 네. 그러지 말어. 문제 풀고 내가 질의 응답을 하면서 니네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최대한으로 이걸 뭐 해가야 돼? 맞춰가는 방식이 돼야 된단 말이지. 돼? 네. 오케이. 그 지점에서 일단 여기까지 글 자체에 대해서까지는 니네가 읽으라니까. 읽는다는 게 뭐냐면 지문을 줄줄줄 읽으면서 옆에 쓰여져 있는 걸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는 방식이 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와서 문제 풀고 저랑 질문하면서 질문은 내 답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뭘 하게 되거든. 설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또 해! 나 가야 돼 빨리. 뭐부터 먼저 해? 그거. 지금 잘해준 거? 네. 그럼 잘해준 거부터 먼저 합시다. 됐습니까? 네. 네. 수고했어요. 그럼 이거 다 풀어보는 거야? 근데 웃기쟁이 가져가야 돼. 얘들이 권하는 거지. 다른 분들은 그냥. 그 간장 선생님이 얘.